비교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기 회로는 특징적인 것이 개환이 없는 개루프라는 겁니다. 오픈 루프.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피드백이 없다는 겁니다. 이 피드백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전정폭기, 비반전정폭기 모든 것, 지금까지 뭐 미분기, 적분기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이 이전의 모든 OPMP 연산정폭기 회로는 부개환이었습니다. 부개환 피드백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지금까지 회로는 다 부개환을 이용한다. 자, 연산정폭기는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게루프 이득이 AO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10만 정도 된다 이거죠. 10만 배를 정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일반 정폭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든 회로에 부개환을 걸어서 이득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이것을 뭐 적분기나 미분기나 반전정폭기, 비반전정폭기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직 요 비교기에서만 게루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게루프로 구성이 되는 회로 유일한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에 기준전압을 설정을 합니다. 기준전압을, 지금 이 기준전압은 0V가 되겠죠. 접지해 놨으니까 0V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기는 비교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기준전압. 기준전압을 뭐 0V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에 0V로 잡아놨는데 어떤 일정 전압을 기준전압으로 설정해 놓고 이 입력은 사인파지 않습니까? 이 사인파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기준전압이 요 제로가 되죠. 이게 기준전압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전압보다 큰지 이 플러스 영역은 기준전압보다 크고 이 마이너스 영역은 기준전압보다 작지 않습니까? 요거를 디텍트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게 비교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기 회로 중에 첫 번째 회로가 영전위 검출기라는 것입니다. 영전위라는 것은 0V라는 겁니다. 전위가 곧 전압이죠. 전압이 0V가 되는 그런 검출기 회로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자, 기준 전압이 영전위 검출기는 기준 전압이 0V가 되겠습니다. 0V를 그러니까 반전 입력에다가 0V에 접지를 시켜 놓고 이것이 입력 전압입니다. 입력 전압은 사인파가 되겠죠. 이 사인파가 되겠고 기준 전압은 이와 같이 0V입니다. 기준 전압이 0V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이 출력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A0 오픈루프 이득에다가 자, VI 마이너스 VR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전압이고 이것은 입력이 됩니다. 입력하고 기준전압의 차이를 오픈루프 이득만큼 정폭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픈루프 이득이 10만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값이 만약에 0.1V만 돼도 10만 배 하면 얼마입니까? 10,000V가 되죠. 그러면은 이 연산정폭기는 여기에 이제 VCC가 제공이 됩니다. VCC. 보통 VCC는 뭐 10V 내지 12V 이 정도 공급이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VCC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이죠. 바이어스 전압을 이렇게 가하는데 이 출력 전압은 중요한 것은 바이어스 전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어스 전압보다도 증가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은
이 VCC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출력은 포화가 됩니다. 뭐 어디로 포화가 되느냐 하면은 Vmax로, Vout 포화가 됩니다. 또 물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VOmax로 포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입력입니다. 입력이고 지금 기준 전압이 여기죠. 0V가 이게 기준 전압입니다. 기준 전압이 0V고 이것은 입력이죠. 그럼 입력이 지금 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상 반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살펴볼 때에 이 플러스 구간, 이 구간에는 입력이 기준 전압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포화가 돼버립니다. 이 값은 플러스로 포화가 돼버립니다. 조금만 커도 입력이 기준 전압보다도 0.001만큼만 커도 이 VOmax는 보통 VCC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VCC로 거의 포화가 돼버리죠. 조금만 커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구간은 기준 전압보다 작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Vomax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 마이너스 10V, 이거는 플러스 10V 이런 식으로 포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제 여기는 또 더 커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플러스 Vomax로 이렇게 포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영준위 비교기를 이용하면은 자, 영준위 뭐 검출기라고 해도 되고 영준위 비교기라고 해도 됩니다. 영준위 검출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 사인파를 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펄스파 또는 사각파로 파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준위 비교기는 상당히 그 입력과 기준 전압을 비교해서 그보다 크면은 플러스로 포화가 돼버리고 작으면은 마이너스로 포화가 되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준위가 아니고 특정 기준 전위. 특정 기준 전위라는 것은 이 앞 슬라이드에서는 영준위였죠. 영준위 같으면은 기준 전압 VR이 0V라는 겁니다. 이 말은 특정 기준 전위라는 것은 VR이 기준 전압이 어떤 특정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이런 값들을 가질 때 이거를 우리가 특정 0이 아닌 특정 기준 전압, 이 VREF, 레퍼런스 전압이라는 거죠. 이게 기준 전압입니다. 기준 전압을 어떤 특정 값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다음과 같이 그림과 같이 자 이게 기준 전압이 있잖아요. 그죠? 이 V 레퍼런스 어떤 값으로서 바이어스 시켜놨죠. DC 전원을 여기다가 주어놨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고 이것은 기준 전압이 되겠죠. 입력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입력입니다. 입력 사인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준 전압을 여기다가 플러스 이 정도로 딱 기준 전압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은 회로는 아까하고 똑같죠. 자, 기준 입력 전압이 비반전 단자로 입력됩니다. 그럼 반전은 안 일어나죠. 자, 기준 전압보다 크면은 이전의 슬라이드하고 동일합니다. 기준 전압보다도 이 구간이 크죠. 이 구간에서는 플러스 Vmax로 포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구간들 이거는 기준 전압보다도 이하죠.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Vomax로 이렇게 포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은 다시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파형은 이와 같은 사각 펄스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 전압을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전압을 이와 같이 VREF를 마이너스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구간만 지금 작죠. 이 구간만 작고 나머지는 다 크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만 마이너스 Vmax가 되고 나머지는 다 모두 플러스로 이렇게 포화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포화가 플러스로 되고 마이너스로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입력이 비반전 이렇게 입력이 될 때는 이와 같이 논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으면은 마이너스로 포화가 되고 이보다 기준 전압보다도 크면은 플러스로 포화가 됩니다. 그냥 우리 상식의 논리대로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이 사인파가 입력파가 이쪽으로 반전으로 입력이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로직하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반대로 즉 반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반전을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전압 V 레퍼런스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준 전압, 이 부분이 기준 전압이 되겠죠. 이 전압이 기준 전압이 반전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입력 신호는 비반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V 레퍼런스를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 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전압 분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 전압은 요 V 레퍼런스는 전압 분배기에 의해서는 이 레퍼런스 전압은 전압 분배기 공식에 의해서 이 R1과 R2가 전압 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R2에 걸리는 전압이 V 레퍼런스가 되니까 R1, R2에 R2 곱하기 VCC 한 것이 기준 전압이 됩니다. 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제너 다이오드는 여기 기준 제너 전압이 VZ가 있겠죠. 곧 V 레퍼런스는 VZ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 전압이 곧 기준 전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전압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이 두 회로가 종종 출제가 되어서 파형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연산정폭기 회로들 이름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회로도에 명명된 이름, 그것이 곧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회로들을 잘 익혀두면은 시험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다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출력 제한 비교기입니다. 비교기는 비교기인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출력 전압값을 어느 기준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비교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출력 범위를 제한시키는 비교기 회로라는 겁니다. 출력 범위, 그러니까 출력 전압을 어느 값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회로에 대한 입력 있고 출력 파형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회로를 주고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또 출력 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의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자, 입력이 반전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전 입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0입니다. 그죠? 0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들어가면은 여기 플러스가 입력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값이.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이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순방향이 돼서 여기에 순방향이기 때문에 0.7V가 걸리죠.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가 가상 접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상 접지가 되죠. 이쪽으로 접지가 되죠. 그러면은 요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V 아웃이죠. 그럼 요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자, 이 루프를 돌리면은 플러스 0.7 플러스 V 아웃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V 아웃은 마이너스 0.7V가 나오겠죠. 그럼 이와 같이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마이너스 0.7V가 출력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다음은 이제 그림을 좀 지우고,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 마이너스 반주기가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이 출력에는 지금 반전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에는, 제너 다이오드에는 역전류가 흐릅니다. 역방향으로. 그러면은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VZ가 되겠죠. 제너 전압이 역방향이니까 제너 전압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제 가상 접지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은 요 루프를 돌려보게 되면은, 요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자, VZ,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Vout하고 VZ하고 같게 됩니다. 마이너스 VZ 플러스 Vout은 0이니까, 자, VO는 VZ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VZ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출력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반주기 동안, 이거는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 출력 파형이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출력을 보게 되면은, 이 출력 파형을 보게 되면은 0.7 마이너스 0.7V에서 플러스 VZ까지 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VZ까지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은 플러스 입력은 제너 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ON 시킴으로 Vout은 마이너스, 이게 사실은 0이 아니고 0.7V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0.7V가 되겠고, 마이너스 입력, 그러니까 마이너스 주기 동안,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제너 다이오드를 역바이어스 시켜서 ON 시킴으로 VZ로, 자, 여기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이게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VZ로 제한된 출력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 회로의 동작, 그 다음에 요 파형이 입력에 대해서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 이걸 출력 파형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면은 시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마이너스 출력 제한 비교기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제목보다도 다이오드 방향이 바뀌어 있네요. 앞 그림하고 다이오드 방향이, 제너 다이오드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이것만 유의하시면은 회로 해석에는 동일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반주기입니다.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자, 플러스 반주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출력에는 플러스니까 반전돼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반주기니까 이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역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VZ가 여기에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루프, 이 가상 접지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가상 접지가, 이 점은 가상 접지가 되겠고, 그러면은 요 루프를 한번 돌려 보십시오. 여기가 Vout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VZ 플러스 Vout은 0이 돼가지고 Vout은 마이너스 VZ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VZ가 나왔죠. 플러스 반주기 동안. 자, 그러면은 다음은 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0.7이 걸리겠죠. 0.7V가. 그러면 요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루프를 돌려보게 되면은 자, 이 루프를 한번 돌립니다. 여기는 가상 접지죠. 접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0.7 하고 플러스 Vout은 0이니까 Vout은 0.7V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주기 동안에는 0.7, 플러스 주기 동안에는 마이너스 VZ, 플러스 주기 동안에는 플러스 0.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해로 해석하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출력 파형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출력 파형이 이 사인파에 대해서 출력 파형이 어떻게 나오겠는지 요 레벨 이 값 물론 시험에는 이 VZ는 주어집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은 뭐 4.5V다. 뭐 이렇게 값이 주어지면은 실수 값이 그림에 나타나지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렇게 출력 파형을 보게 되면은 좀 비대칭적이었어요. 이렇게 위가 크든지 아래가 작든지 이렇게 위 값하고 마이너스 값하고 이게 비대칭적이었죠. 출력이. 그러면은 요 그림은 이중 제한 비교기 이 그림도 좀 중요합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를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파형이 되는지 자, 플러스 주기입니다. 플러스 주기.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면은 자, 이 다이오드 1은 역방향이 돼서 VZ1이 될 겁니다. 근데 요 D2는 순방향이죠. 이거는 순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0.7V가 되겠죠. 이게 Vout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가상 접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0V입니다. 그러면은 요 루프를 한번 돌려봅시다. 이게 여기는 Vout이죠. 그러면은 이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자, VZ1이죠. VZ1 플러스 0.7V 플러스 Vout이 0이죠. 그러면 Vout은 자, 마이너스 VZ1 플러스 0,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 이항이 되면은 마이너스 0.7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VZ1에 0.7을 더 뺀 이와 같은 레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플러스 반주기 동안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반주기로 가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전류는 여기서 역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역으로. 그러면은 어떤 동작이 되냐면은 자, 이 제너 다이오드 2는 역방향이라서 이렇게 VZ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0.7V가 될 겁니다. 0.7V. 극성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루프를 한번 돌려볼까요? 이 루프 한번 뭐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뭐 이렇게 루프를 돌려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Vout, 그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치고 오면은 마이너스 Vout 플러스 VZ2 플러스 0.7은 0이 되어서 Vout은 VZ2 플러스 0.7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 값은 이와 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반주기 동안, 이거는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의 값이 이와 같이 돼서 이렇게 상하 대칭인 이런 펄스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